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한국 역사상 최강의 태풍이었던 흰남노가 포항 제철소를 박살을 낸 것 같습니다. 그 영향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포스코가 하는 말부터 정리합니다. 공시자료하고 회사 내의 TF팀 보도자료를 사진으로 올렸습니다. 내용은 냉천이 범람하면서 공장 대부분이 침수됐다, 즉 물에 푹 잠겼다는 겁니다. 수변전소, 즉 한전에서 전력을 공급받는 변전소, 이게 이제 침수가 돼서 전기 공급이 중단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항제철소 전면 가동 중단입니다. 생산 중단 분야 매출액이 18.5조 원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최근 매출액의 24%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 금액이 그대로 매출 손실되는 거 아니죠. 신속하게 복구되어서 정상 가동하고, 그래서 뭐 연장 근무를 하든 하여튼 열심히 하면은 생산 손실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거는 지금부터 복구되는 정도에 좌우될 것이고요. 문제는 이제 최근 글로벌 철강 시장이 공급 과잉 조짐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철강도 재고가 쌓이는 중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재고 처리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 발표는 수변전소 대략 한 2, 3일 내에 복구될 것 같다고 말하고 있고요. 광양제철소는 피해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풀 가동하고, 그 다음에 포항제철소 일부 작업을 이제 광양제철소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복구만 신속하게 제대로 되기만 한다면 아마 피해는 최소화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공장 청소하면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재에 대해서 보면은 두 가지 공식 발표, 즉 공시자료하고 보도자료에 화재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도된 거 보면은 동시다발로 화재도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타는 사진도 있고요. 그래서 화재 관련해서는 보도 내용은 제2 열연공장 메인 전기실에서 화재가 시작됐다 그러고, 그래서 스테인리스 공장하고 코커스 공장, 기술연구소 이쪽으로 불이 번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화재는 진압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 측 말은 생산 공정상에서 발생되는 부생가스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태우는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래서 회사 측 말은 불이 난 것이 아니고 회사가 불을 질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철 재난의 핵심은 화재는 아닌 것 같고요. 물에 잠긴 것, 단전 상태, 요거 같습니다. 포스코에는 고로가 4개 있죠. 1, 2, 3, 4 이렇게 있는데, 고로 1번 고로는 노후화 때문에 가동을 안 하는 상태이니까 사실상 2번, 3번, 4번 고로 전부 스톱됐다는 겁니다. 다만 핵심 설비인 3번 고로는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단전 때문에 다른 부분이 지금 돌아가지를 않으니까 할 수 없이 3번 고로만 이렇게 돌릴 수 없으니까 지금 멈췄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포항제철소 설립 후에 49년 만에 초유의 사건이라고 하죠. 세계 철강 시장에 이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심입니다. 포항제철소는 연간 1,500만 톤 생산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포스코 전체 생산 능력이 대략 4천만 톤이라고 하니까 포항제철소는 전체의 한 38% 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강 제품, 그다음 이 선물 가격이 움직임이 어떤지, 이게 이제 관심사인데, 먼저 침수된 정도부터 한번 체크하고 요 관심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쭉 나온 걸 한번 정리해 보면은 포스코 일문 앞이 완전 물바다된 그런 사진들 보도가 되는데, 포스코 일문은 형산강 옆에 있는 거 아닙니까? 도로 보면은 승용차가 지금 둥둥 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발표하기로는 냉천이 범람을 해서 변전소 침수되고 공장 대부분 단전됐다. 이게 이제 TF팀에서 발표한 건데, 냉천이 범람했다면 냉천 쪽에 있는 게 포스코 산문입니다. 포스코 산문. 그래서
만약에 동시다발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게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 부분은 지금 회사 측하고는 그 말이 다르니까 그래서 만약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동시다발 화재가 났다 하면은 전기가 그 점화 스위치 역할을 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고요. 전기 때문이죠, 전기. 그렇다면은 침수 피해 못지않게 이 누전 피해도 이 정밀 기계에 상당한 영향을 줬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요한 정밀 기계에는 다 그 누전 차단 장치, 안전 장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의외로 피해가 적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화재가 났다니까 다 태워버렸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상당한 피해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제철 단지를 놓고 그림을 딱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면은 제일 왼편이 형산강이고, 제일 오른편이 냉천이 있고, 형산강과 냉천 사이에 이제 그 포철 단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형산강, 냉천 전부 포스코 침수에 영향을 줬다는 거죠. 형산강은 범람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수위가 높으니까 물이 안 빠져서 제철소가 물에 잠겼다는 겁니다. 만조 상태에서 집중호우를 만났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형산강에서 포스코 1문, 그 다음에 포스코 정문, 그 다음에 포스코 3문, 그 다음에 냉천 요 연결하는 도로 부분이 물에 푹 잠겼다는 거니까 어디가 강이고 어디가 도로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니까 따라서 공장 내부도 물에 푹 잠겼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정상 가동될지 아직은 회사 측 입장에서도 모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물에 잠긴 상황이 지금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수변전소가 정상 작동되는 것이 그러니까 복구하는 과정에서 핵심 중간 단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회사가 추가 발표하는 거 확인해 봐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이 어제 공시가 됐지 않습니까? 공시됐다는 것은 그 세상 선수들도 다 알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 세상은 온라인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진 한번 보시면은 철강 선물, 열연 강판 선물 가격 이런 거 지금 찔끔 올라 있습니다. 올랐다기보다는 그냥 강보합 정도입니다. 철광선 가격은 그 전날 100일로 살짝 반등했다가 도로 내렸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포스코 기업 가치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식을 처분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미 어저께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을 만약에 처분한다면은 향후 철강 산업 자체가 우울하기 때문에 처분한다면 거기에는 동의를 하지만 이번 그 침수 피해 때문에 주식을 처분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에 손해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손해 많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시적 손실일 뿐입니다. 이것은 미래 기업 가치에 그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정 부분 보험 처리도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함께 봐야 할 사진, 어저께 가스 가격에서 시작된 그 에너지 가격 대폭락이 지금 유가로 확산되고 있다는 거, 이걸 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오펙 플러스가 다음 달부터 오일 생산량 감산한다고 발표했잖아요. 대략 한 10만 배를 감산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폭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스뿐만 아니라 원유도 미국이 내년에 대규모 정산하겠다 이렇게 발표 얼마 전에 했죠. 그 다음에 이란 핵 합의도 지금 복원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이란 기름이 시장에 그 풀릴 가능성을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펙 플러스 아닌 곳에서 정산 매우 활발하고요. 다시 말하면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오펙까지도 일정 부분 그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펙 입장에서는 기름 팔 게 지금 기름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익 극대화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그 감사는 저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죠. 기름 캔에서 팔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감산 그 발표도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그 침수 사건 여기에 좀 더 이제 집중을 해보면은 지금 그
보도가 많이 상반 여러 보도가 막 섞여 있는데 어떤 보도는 시간당 110mm 폭우가 왔다 그러고요. 이건 아마 기상청 발표 인용하는 것 같고 400mm 왔다. 이거는 우방 신세계 아파트 주차장 침수와 관련된 보도에서 400mm가 나오고요. 500mm 왔다. 이거는 포스코 TF팀에서 그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사실이 냉천 재정비 사업할 때 시간당 70mm를 예상하고 이 재정비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건 이제 포항시가 발표하는 거니까 만약 저게 맞다면은 이거는 상당히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심각할 것 같습니다. 시간당 100mm 정도는 언제든지 가능한 거 아닌가요, 이거? 그렇고 저기 전부 다 해변가이기 때문에 만조와 겹칠 가능성 언제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냉천이 양쪽으로 범람한 거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냉천이. 형산강은 범람을 안 한 것 같고요. 근데 그래서 냉천이 범람할 때 냉천 왼편에 포스코 제3문이 있고요. 그래서 왼편에 있는 포항 제철소가 침수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우방 신세계 아파트를 침수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냉천 범람이 직접 원인이 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냉천 재정비 사업이 나쁜 영향을 준 거 아닌가? 이거 공방이 앞으로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항시가 좀 불리한 거 아닌가? 이 70mm 기준으로 설계했다는 것은 그 설계 잘못이라 이런 공격을 받을 때 포항시가 항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하 주차장 침수된 거 포항 오방 신세계 그 1차 아파트 같은데 여기서 이제 엄청난 인명피해가 났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은데 6일 04시 30분에 102동 그러니까 1차죠. 102동 인근 주차장에 주차 차량 이동하라. 지하 주차장은 괜찮다. 이런 방송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벌써 상황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지하 주차장이 괜찮은 것이 아니라 그 일대가 전부 침수가 진행 중이었다고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05시 20분에 지하 주차장도 침수 가능하다 이렇게 방송하면서 만약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은 지하 주차장 가서 차 빼라고 방송할 게 아니라 지하 주차장 가지 말고 대피해라. 지하 주차장에서 대피해라. 이런 방송을 하는 게 정상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렇게 방송을 한 분들 행위 비난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마음 조금도 없습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해명의 말씀드리고요. 그 방송하신 분은 나름대로 입주민을 위해서 선의의 수고를 하신 것으로 봅니다. 여기는 전혀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는 훈련은 부족한 거 아닌가 요즘이 아쉽다는 겁니다. 05시 50분부터 냉천이 그 범람을 시작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다른 보도 보면은 06시에 지하 주차장에 차 빼러 갔던 50대 남성이라는 분이 증언하기를 이미 그때 그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오르고 있었고 그 주차된 자기 차량이 한 타이어가 잠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깝지만 차를 포기하고 그냥 나와 버렸는데 그래서 살았다는 증언입니다. 또 그 경북 소방본부에는 당시 오전 6시부터 9시 사이에 냉천 주변의 여러 아파트 단지에서 침수 신고가 25건이나 접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 아파트 차량의 그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은 06시 37분에서 06시 45분 요 대략 한 8분 사이에 차량 14대가 대피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06시 45분 이후에는 다 빠져나오지 못하고 지하 물속에 잠겨버린 걸로 추정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론적으로 침수가 예상된다면 차를 챙길 게 아니라 아파트 전 주민을 고지대로 대피시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불난 집에 지갑 챙기러 들어갔다가 지갑과 같이 타버리듯이 물에 잠기는 지하에 차 가지러 갔다가 차와 함께 잠겼다는 거 아닙니까? 흰남노가 예상보다 빨리 지나갔기에 망정이지 만약 그곳에서 정체되어 버렸다면 아니면 좀 더 천천히 지나갔다면
아파트 자체가 잠길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은 해변가이기 때문입니다. 해변가, 만조식이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런 상황은 사실 포항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령 서울의 안양천, 탄천, 청계천, 중랑천, 도림천, 더 나아가서 한강까지 다 동일한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는. 70년대만 해도요. 70년대 그 이전만 해도 해마다 한강 범람 소식이 일상사였습니다. 오히려 범람 없는 것이 뉴스가 될 정도였습니다. 잠실, 강남 일대 해마다 물바다, 물난리 나는 게 연례 행사였다고 이렇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본질이 달라졌는가? 크게 봐서 달라진 거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해변가나 강가나 하천가라는 거 이 일정 구역은 사람이 살지 말고 자연에 가까운 상태로 남겨두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해운대 같은 데 가보면 해변가에 바짝 붙여서 도로 쫙 내놓고 도로에 딱 붙어서 초고층 아파트 지금 무더기로 지어놨습니다. 이게 정상인지 좀 매우 의문입니다. 저런 곳은 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